푸르고 찬란한 광기 어린 청주죽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바람을 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작가님, 이 바람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이런 바람이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 외도, 스캔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불륜 이런 거죠.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기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륜 기사잖아요. 재밌잖아요. 호기심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굴까? 헐리우드 배우가 바람을 폈다 이런 것들 보면 조회수가 폭발하죠. 그 소식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영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인 건가요? 근데 여하튼 왜 이렇게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은 걸까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도 이 바람을 펴서 한 방 훅 가잖아요. 그쵸?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대통령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문제를, 그러니까 물론 그 한쪽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일반 평균적인 가정에서의 왜 바람을 피는지를 고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행복 자체를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이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게 이제 오류의 출발점인데요. 네. 정숙 씨는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완벽하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당연히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난로처럼 그 곁에 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모여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온기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온기를 느낀다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온기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온기를 느끼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온기를 덜 느끼는 것 같아서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이 난로를 조금 더 내가 차지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분명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뭉쳐 살지만 그곳에서 완벽한 행복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네. 완벽한 행복감, 완벽한 의미의 행복감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데 바람을 피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내 배우자나 내 애인한테 완벽한 의미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인가 그런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파라다이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자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다 갖추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면밀히 좀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동기에 그 아동기에는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아동기는 미취학 아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막 뛰어다니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계속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에 말을 따라하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랬을 때 혼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유치원 네. 선생님 말하기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을 담뿍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받다 보면 그 사랑이 커져서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독립에 대한 의지가 생겨난대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렇죠. 의지가 생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의존적 사랑에 대해서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몸적으로는 나이를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직 자기의 정신세계는 차지 못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나는 피해자다라는 의식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배우자나 연인이 있다고 믿어.
상당히 피곤하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고 그런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완벽 속에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나한테 맞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배우자, 이 사람은 아니었어.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일수록 미소가 적고 겉으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척합니다. 네.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것은 사실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삐져 있는 거죠. 의미가 전혀 다른 그렇죠. 거네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카리스마로 느껴지는데 전혀 카리스마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이 안 되고 항상 나는 불우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비독립적인 인간, 카리스마가 아니라 삐져 있는 인간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약간 물귀신 같죠. 보세요. 혹시 친구 중에 물귀신 같은 친구 만나면 항상 자기 고민만 따발총처럼 쭉 내려놓고 가는 친구들 더 만나고 싶나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죠. 전염성이 있어서 그 주변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져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피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가슴 속에 의존하고 싶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존은 타인을 통해서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라는 느낌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생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뭐 종교에서는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은 있어도 증명된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에 대한 원초적 불안감은 서정숙 씨도 있고 한지훈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불안감이 한 번 더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불안감과 한 번 더 커진다면 계속 사소한 불안감들은 나를 괴롭히겠죠. 그러면요. 자, 그러면은 불안은 답변할 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불안할 때 어떻게 돼요?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불안을 따라가 버려요. 불안 속으로. 근데 불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왜 불안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불안감이 오지? 나는 왜 지금 불안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불안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냐? 불안을 의존적 자아라고 하나 놓고요.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의존성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불안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하다, 작은 걱정과 불안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계속 가슴속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 이외에 말초적 신경을 자극시켜줄 내 연인이나 내 배우자 말고 더 멋진 이상향에 대해서 꿈꾸고 그것을 시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 왠지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편안해. 이런 종류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불안감 이야기 이외에 네. 편안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말초적인 이야기들만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불안감은 우울의 첫 출발점이고 바람을 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우울을 발산시키는 것이지만 그 순간 그것을 자각 못한다는 거죠. 이상 시인은 이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울이라는 시에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중약하고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보세요. 거울이라는 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겉으로는 언제나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을 하는 척하지만 삐져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배우자나 내 가족, 내 연인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내 겉과 속을 다르게 하고 있는 벽 하나, 즉 거울이라는 장막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바람을 피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정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다는 거, 그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거. 즉 불안과 의존성에 쌓여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초적 파라다이스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불안과 의존성이라는 장막을 걷어내십시오. 이상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의 나를 스스로 진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싶을까의 이유가 본인이 어렸을 적에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다른 곳에서부터 채우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